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51만 171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858명, 완치 134만 8330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해외 관광객의 관광 방문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발리처럼 관광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 중순이나 7월에 발리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건부 관광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3개월 동안 준비한 후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전세기도 도입하고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입국 허용 대상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시행하며 검사 추정 및 치료율이 높은 국가, 상호원칙 국가 등이 해당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웅인피온과 인도네시아 국립보건기술개발원 간 코로나19 치료제의 인도네시아 내 임상시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전과 BWRX-2003의 임상시험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웅제약은 2012년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을 설립하고 국내 바이오 신약의 할랄 인증을 받는 등 활발한 현지 진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과 영상으로 만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서 진단, 추적, 치료로 이루어진 3T 전략과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 방법, 백신 접종 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범세 계정 유행 상황에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방역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방역 전략을 참고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한국 국민과 차별 없이 백신을 접종키로 한 만큼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바주 발롱안의 정유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실종되고 20여 명이 다쳤으며 근로자와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버르타미나가 운영하는 발롱안 정유공장에서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불기둥은 5k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맹렬히 타올라 소방차 접근 자체가 어려웠고 정유공장 근로자와 주민들은 대형 폭발을 우려해 한밤중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재난당국은 3명이 실종돼 계속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여 명의 부상자 중에는 마을 주민 100세 할머니를 비롯해 90세 노인과 80세 노인 2명도 포함됐고 전체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자로 알려졌습니다. 버르타미나 대변인은 화재 원인은 아직 알 수 없고 정유공장을 폐쇄하고 불길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벼락이 정유공장에 떨어졌다는 설과 가스관 누출설 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불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주택가로 더 번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프로볼링고항 보세창고 건립 운영 등 신규 물류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인도네시아 물류회사 PK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물류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우리나라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합작투자로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은 보세창고 운영, 내륙운송과 항만하역업을 하며 향후 냉동창고와 신규 항만 개발 운영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식은 코로나19를 고려해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물류기업 PK와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PK는 인도네시아 해운 물류업계 10위권에 진입한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물류회사 중 가장 먼저 프로볼링고항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인프라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5월 인도네시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12월에는 보세창고 건립 사업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구글 등과 협력해 미국 서부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잇는 2개의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들 케이블이 완성되면 미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데이터 이동량이 7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스북은 에코와 비프로스트란 이름의 태평양 횡단 해저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이며 각각 2023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저 케이블 건설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부사장은 해저 케이블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큰 투자 가운데 하나이며 동남아시아는 사용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싱가포르에 짓고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해저 케이블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는 약 400개의 해저 케이블이 설치되어 국가와 대륙 간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인도네시아와 방위 장비 수출 협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방위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한 국가는 10개 국가이며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하면 11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데 필요한 협정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하기 위해 지난 30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회의에서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방위 장비를 수출하면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주변국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상징이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해경국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중국 해경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양 질서 유지 및 강화를 합의했으며 남중국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인도네시아군이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 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2014년에 방위 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등에 관해 협력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었으며 대체로 레이더와 군함 비행정 등의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가 운항하는 인도네시아 국내선과 아세안 지역 국제 노선을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세안 얼리미티드 티켓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160만 루피아로 오는 4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판매합니다. 이용 가능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이며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가 운항하는 국내선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노선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느바란과 연말연시등 성수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출발 예정의 14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공항 사용료 등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자유이용권은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아시아는 작년 11월에 자유이용권 발매를 한 바 있으며 당시 티켓은 150만 루피아로 인도네시아 국내선을 반년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였습니다. 해당 티켓은 7일이라는 짧은 판매 기간 동안 19,000명 이상이 구매했으며 이용 횟수는 지금까지 총 5만 2천 회이고 최다 이용자는 48회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출자한 NFT 프로젝트 아이템버스가 인도네시아 결제대 행사 레디전 테크놀로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이템버스는 블록체인 게임 활성화를 위해 국내 게임사 100곳이 참여한 게임연합 프로젝트입니다. 아이템버스가 개발한 표준 KNFT는 기초적인 NFT를 개선해 메타데이터 저장 및 관리, 저작권 관리, NFT 분할 기능이 특징입니다. 레디전 테크놀로지는 텔콤셀 사용자의 모바일 결제 사업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텔콤셀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통신사로 1억 6천만여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주변 8개국 통신사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최대 통신사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레디전 테크놀로지는 텔콤셀의 앱마켓과 레디전 테크놀로지 소유의 게임 플랫폼에서 아이템버스 프로젝트 내 모바일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 게임 시장 내 아이템버스가 알려지도록 협력하고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 관련 모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